자, 2024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몇 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0회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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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화 사교 클럽의 본체이기도 하지. 어쨌든 사이드비의 본체이기도 하고 만화 클래식의 본체이기도 하신 정다빈 PD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매번 빠지지 않고 오시는 김선우님 나와 계시고, 좀 더 인사는 한꺼번에 들을게요. 자, 그리고 새롭게 첫 번째 녹음하실 때 오셨다가 이제 오프라인 방 매번 오시다가 이번에 새로 오신 수민님 오셨고요. 그리고 먼 곳에서 한번 매일같이 녹음하기 위해서 오신 버터팬 작가님 오셨고, 그리고 상호조아님 매번 개근하고 계시죠. 상호조아님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6명이서 일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수민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것저것 만화 보면서 네. 덕력을 키운다고 키웠는데 뭐 많이 키워진 것 같진 않고요. 네. 사실 오늘 녹음하는 거 네. 정우님이 녹음방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왔는데 정우님이 지금 안 계시네요. 전우님. 네네. 그 망가다 같이 하시는 분. 아, 네네, 맞아요. 네네네. 그분 뭐 요즘 자유로운 영혼이라 네. 회사 그만두고 나서 영혼이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녹음하러 또 오셨어가지고 경수동에. 오늘 근데 아마 일정을 미리 공지를 했었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이미 한 달 전에 이날 일이 있어서 못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전우님 안 계셔도 이게 새로운 분들과 같이 만화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벌써 다들 기쁨의 리액션을 하고 계십니다. 다빈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녹음방에서는 오랜만이죠. 네, 그동안 자꾸 이제 호스트들이 집을 나가서 제가 이제 다른 방 땜방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녹음방에 올 경황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다 하면 한 20분 되나? 20분 남짓? 그쵸? 18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 원래 이렇게 신청자가 좀 줄어요. 여름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안 와서 이제 다른 데 놀러도 가시게 되고 이제 다른 데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는 잘 안 오는데 이렇게 계속 신청해 주고 와주신 여러분들 네. 덕분에 저희가 면이 서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을 것처럼 마이크를 들고 계시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뭔가 리액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뇌가 굳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게 온라인 방이니까는 지난 시간에 했던 작품들에 관해서 우리가 읽고 왔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는 지난 시간에 저희 온라인 방에서는 마이 브로큰 마리코라는 작품이랑 사변괴담 그리고 오크의 포로가 된 엘프 여사령관 맞죠? 맞는 거죠? 그리고 전원 옥세하라 소녀 파이트라는 작품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 브로큰 마리코 보고 싶다고 그날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마리 브로큰 마리코를 샀어. 샀어요. 사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아직 못 보고 있지만 어쨌든 샀다. 지출을 했다라는 걸 제가 언젠가는 볼 거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려고 사놨는데 그날 샀는데 이제 아직 보진 못했어요. 앞에 조금 보다가.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긴 사놨다. 일단 구매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죠. 아무 리액션이 없으니까 되게 구차해 보이네요. 네. 근데 원래 뭐 책은 뭐 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꽂아두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놓으면 절반 이상의 이거를 달성한 걸로 알고. 자, 선웅님은 그러면 지난번에 뭐 보신다고 그랬었죠? 지론 작가님 책들 본다고 했었는데 지론 작가님 인터뷰 이 전편에 올라갔어요. 네, 봤어요. 스토리에서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다 읽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사야지. 책은 의미가 있는데 책은 사는 거에 의미가 있다며. 제가 월급날까지 통장에 10만 원밖에 안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뭐 다 보고 갔으니까 그렇게 본 거고. 우리 상호조아님도 저번에 오셔가지고 뭐 보신다 그러셨죠? 네, 직원님 작품 본다고 했었는데 인기가 좋았네. 네, 그리고 가서 인스타에서 한번 정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때도 좋았던 대사가 다시 봐도 너무 좋은데 그때는 약간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연출적인 측면들이 탁 눈에 들어오면서 약간 이건 엄청나다. 이런 느낌? 감수적인 풍부한 거 알겠는데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해주세요. 엄청나다. 그렇게 보셨군요. 되게 덕질을 능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사이드베스 소개받은 만화 이러면서 인스타에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올릴 거예요. 제가 다 완전 끝까지 못 읽어가지고 한꺼번에 올리고 싶은데 일단 전원 옥사라는 읽어서 제가 이거 받았죠. 맞다. 미즈키 시게루 편에 댓글 다셨는데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패널 중에 어느 분이 이분 드려라. 그분은 상호조아님 몰라요. 그냥 댓글만 보고 이거 드려라 이렇게 해서 받게 됐는데, 근데 다빈님이나 상호조아님 처음 뵙는 거죠, 이렇게는. 네, 제가 그쵸. 녹음방에 안 들어온 지 꽤 됐으니까. 근데 항상 목소리는 듣고 계셨고, 근데 저는 항상 상호조아님이 뭔가 작품을 소개할 때 저랑 전우님이랑 둘이, 전우님도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이거는 다빈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모르는 작품들 계속 나오니까는 우리 리액션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면서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빈님한테 제발 들어와야 된다. 제발 들어와야 된다. 오늘은 또 뭘 가져올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셨는데, 어쨌든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번에 버터팬 작가님도 뭔가 작품, 어떤 작품 선정하셨었죠? 저도 지런님 그 작품이랑 오늘 방송 왜 이러지? 그리고 오크. 오크의 포로가 된 여사령관. 네. 재밌는데. 근데 오크는 아쉽게도 못 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고. 네, 시간이 부족해서. 지런 작가님 거는 보셨어요? 인스타 봤죠. 어쨌든 세 분 다 그러면 지런 작가님 작품을 본 거네. 네. 세 분 다 텀블벅 빨리 펀딩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 팟캐스트에 나왔는데 지금 펀딩 추가가 한 명밖에 안 됐어. 네, 안 그래도 곧 100%일 거라고 해가지고 네. 맞춰서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것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딱히 뭐 특별히 광고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 사교클럽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제가 들고 온 만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들고 온 만화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출판사입니다. 이숲 출판사. 저희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숲 출판사에서 나온 이상한 녀석 테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에밀리 그리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작품이고요. 일단 우리가 흔히 간단히 얘기하면 자폐 스펙트럼? 를 가지고 있는 동생분을 보면서 그리게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품 안에 보면은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콜라주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컬러풀, 되게 좀 복잡해요. 복잡한 형식으로 해서 그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게 생각하면서 만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제도 이게 아마 7월에 이달에 출판 만화? 그거로 아마 선정이 된 작품일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비교적 나온 작품이네요.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최근에 7월에 이달에 출판 만화로도 선정돼서 어저께 또 그 알라디너 TV에서 신유수 선생님이랑 최윤주 평론가님이랑 제가 나가서 할 때 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꽤 재밌다. 근데 조금 복잡한데 복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너무 망가에 치우쳐 있는 추천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좀 그래픽 노블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저도 그 알라디너 TV에서 하시는 방송을 들었는데 보셨어요? 네. 도대체 왜 댓글을 안 아니, 채팅에 내가 그렇게 질문을 누가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바빠갖고 제가 아. 나중에 이 리플레이로 봤는데 네. 거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을 남기고 싶었지만 생방송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결말이 그렇게 충격적이라고 하셔서 그것도 너무 궁금했었어요. 한번 사서 보시죠. 이숲 출판사에서 요즘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나오는 책들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뭔가 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은 책들, 이것도 앙굴렘에서 어떤 상을 받았던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보증된 책?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책들을 위주로 가져오시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랑비드도 이숲에서 나온 거고 네. 다양한 책들이 다 이숲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1인 출판사입니다. 사장님 한 분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력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1인 출판사 개념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되게 소수라는 건 확실해요. 소수의 출판사,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출판사라는 건 확실한데, 매번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들고 오시는데 저 작품들이 과연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땡처리라도 될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 좋은 작품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색깔이 진짜 컬러풀해요. 이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편집하실 때. 작업 한국말로 바꾸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힘들었을 수 있고 작업하시는 작가님도 좀 힘들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쨌든 동생을 관찰하면서 들었던 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라는데 어제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송 좀 텀이 있고 올라갈 거니까는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스펙트럼이 있거나 이런 몸이 이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신윤 선생님은 이해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 기준에서 그냥 이해를 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 작품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느낌 같은 것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해를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이해와 상관없이 그냥 그죠.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어저께 그거에 대한 큰 깨달음을 선생님한테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에밀리 클리슨 작가의 이상한 녀석 테드 한번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냥 저는 그 그랑비드도 이숲에서 나온 책 중에 그랑비드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되게 뭔가 앙굴렘에서 나온 책들은 한 페이지 안에 되게 많은 메시지를 넣으려고 이 사람 그 캐릭터를 복사해가지고 넣는 그런 거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초반만 봤는데 이거 한번 사서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셔야죠. 적어도 오늘 6명이니까 3분은 사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작품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일이. 정말요. 그리고 작품이 안 좋은데 제가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이 생기잖아 지금. 맞아요. 네, 그런 작품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들고 온 작품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호조아님께서 들고 오신 만화 우리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찾으시는 동안 니즈키 시계를 라바울 전기 받은 게 너무 부럽네요. 난 아직 저거 읽지도 못했는데. 젠장. 댓글을 잘 가졌어요. 마이크 꺼졌어요. 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방송에 내가 댓글을 달고 내가 나한테 상을 주는 이런 권력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상호조아님 오늘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그동안 소녀자가 들어가는 작품들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공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우메 K 작가님의 공전 노이즈의 공주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치시면 바로 나와요. 리디에로 들어가세요. 리디에. 지금 당장 리디에서 공전 노이즈의 공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궁전도. 그래서 잠시만. 궁전도 이제 공전. 공전? 공전 노이즈의 공주. 네. 그래서 이게 영어 제목이 로키 프린세스예요. 로키 여기서 감이 오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로그막. 보치더럽처럼 로그막입니다. 보치를 건드리지 마시죠. 저도 좋아요. 로그막. 처음에 이제 궁전인 줄 알았어. 궁전 노이즈의 공주. 공전입니다. 공전. 네. 그래서 토우메 K 작가님 이 마니아층이 있는 걸 이번엔 제가 유명한 만화를 가져오려고 골랐습니다. 와, 그림 이쁘다. 그쵸? 그림 잘 그리시는 작가님이세요. 맞아요. 역시 다빈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예전에 이 만화 클래식에서 다뤘던 네네. 파도야 들어다오의 네. 사무라 히로아키와 대학교 만화 동아리의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체 보면서 사무라 히로아키의 약간 이사랑 조금 닮은 부분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했고 초반에 그 밴드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검색하자마자 처음 찾은 짤에 밴드를 하면서 그 양쪽으로 머리 따은 여자애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무라 히로아키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딱 말씀하셔가지고 좀 비슷하긴 하다 진짜. 네. 얼굴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선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토우메 K 작가님이 좀 더 귀여운, 더 캐릭터스러운 그런 그림체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문장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게 요키코는 최악의
여자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요키코가 누구냐? 이 요키코는 아주 예쁜 미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학을 옵니다. 그래서 주인공 호사카 마오가 쟤 왜 이렇게 이뻐? 저렇게 이쁜 애가 있나? 라고 하는데 그 미인이 자기한테 와서 너는 말괄량이 삐삐를 닮았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둘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거 이 토우 맥케이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딱 토우 맥케이 작가님 이 캐릭터 전형적인 이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요키코는 이 흑발 생머리 근데 까칠한데 어딘가 위태로운 뭔가 내가 지켜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여자이고 네네. 이 호사카 마오는 네. 이 곱슬 머리 아니면 다른 작품에서는 뭐 뻗친 머리로도 많이 나오는데 약간 내가 맹한데 아주 심지가 굳고 고든 약간 뭔가 이 중심이 잘 서 있는 애. 이 얘네들이 이 두 소녀가 엮이면서 발생하는 이름입니다. 나나들이네. 네, 나나 맞아. 나나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딱 나나들이네. 근데 이 나나에서 이 나나가 요키코고 하치가 마오인데 근데 이 나나에서는 이 나나가 밴드를 하고 하치가 밥을 해주잖아요. 그치. 보필을 해주잖아요. 보필. 근데 여기서는 마오가 음악도 하고 얘가 밥을 해요. 그래서 뭔가 비교하시면서 보는 것도 재밌는데 진짜 웃긴 점이 거기에 타쿠미가 나오잖아요. 이 마오 아버지 이름이 타쿠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요? 락 밴드를 하는 거예요? 락 밴드를 하는데 네. 제가 이 음악 잘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옆에 계시는데 음악 잘 모르는데 라이브 킹스마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데이비드 길모어의 솔로곡을 여자 중학생이 카피를 한다. 이거 실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엄청난 거죠. 이 마오가 그렇게 카피를 하는 여자예요. 보치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실력자인 건 확실해요. 네. 그래서 마오는 기타를 잘 치고 요키코는 이 아델을 닮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아델. 네. 서머 라이크 부르는 네. 사람. 그렇다고 합니다. 설정이. 그래서 둘이서 같이 밴드를 하는 내용이요? 그거는 보셔야 돼요. 또 이러네. 어떻게 되는지 둘이. 밴드를 하긴 하는 건지. 둘이 엮일 수도 있고 밴드를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밴드하고 한 명은 노래를 잘하지만 밴드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다. 네. 리디에서 잠깐 미리 보기를 봤는데 되게 펜을 매력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림이 이뻐요. 네, 되게 선화가 엄청 예쁘네요. 근데 표지 일러스트 그림이랑 또 만화 그림이랑 많이 달라. 맞아요. 네, 많이 다르네요. 유화 보통 쓰시면서 표지는 그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제 마음에 딱 꽂힌 문장이 있어요. 그 마이 브로큰 마리코에서도 저한테 꽂힌 문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꽂힌 문장이 뭐냐면 그건 애랑 달라. 이번에는 진짜야. 록을 좋아하고 귀엽고 다정하고 게다가 오므라이스도 진짜 잘 만들어. 하고 이 상대방이 그럼 진짜 소중히 해야겠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지금 방금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얘가 그렇다. 얘가 마오가 하치인데 밴드도 하고 밥도 한다. 이거는 건데 이게 왜 좋냐면 일단 그런 애랑 달라. 일단 구분을 짓잖아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 하고 이번에는 진짜야. 이 내 바운더리로 들어왔다. 일단 여기서 저는 얘네들이 일단 영혼의 짝꿍이다. 일단 생각을 하고 록을 좋아하고 이게 숙녀의 소양이 록 그리고 귀엽고 원래 귀여운 애들이 록을 잘 좋아하죠. 다정하고 일단 얘는 벤츠다. 그리고 오므라이스도 진짜 잘 만들어. 일단 여기까지는 이 이상적인 그러니까 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면 오므라이스도 진짜 잘 만드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여자다. 그리고 되게 짧네요. 3권짜리네. 네. 근데 제가 또 이걸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애니화돼요? 이 작품이 애니화 좀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3권밖에 없잖아요. 이 3권만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이 천재 그 발레 만화 있잖아요. 스바루라고. 그 스바루 끝까지 읽으면 이렇게 끝낼 수 있지. 하는데 납득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납득이 되냐? 문스라바로까지 읽어야지 얘 이야기가 끝났구나 하잖아요. 네. 이것도 공전 노이즈의 공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공전의 공주까지 읽어야지 이게 해소됩니다. 얘네 둘의 관계가. 근데 공전의 공주는 아직 정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정발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들고 오신 거군요. 제가 다 읽었는데 이게 처음 문장이 최악의 여자였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최악의 여자가 맞아요. 근데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고. 자,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네. 리디복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주셔야 공전의 공주까지 정발이 된다. 이거죠. 다들 마이크를 돌리고 있어요. 이보세요. 이게 마이크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얘기할 텐데 말씀하십시오. 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볼게. 보면 되잖아. 내가 살게. 사서 이번에 한번 다음에 올 때 이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는 절판돼서 어쩔 수가 없었죠. 아니 가극소녀 때. 가극소녀 때 그래서 애니 봤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근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영업하러 가져온 게 아닐까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제가 오늘 영업하는 만화가 영화화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그러면 바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저는 수미님입니다. 다음 웹툰의 흑우라고. 네. 카카오 웹툰 말씀하시는 거죠? 웹툰이요. 네, 이제는. 네. 이게 그러니까 주식 만화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따위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알바만 알고 살고 있던 서울대생 주인공이 친구들이 그 코인 가지고 좀 돈 좀 만졌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어쩌다 코인판에 들어가요. 그러고 대판 잃어요. 그리고 잃은 거 복구하려고 알바비를 값을 받고 대출 받고 아버지 저축까지 건들고 튀어요. 아이고. 그런데 또 잃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마이너스 60% 찍어요. 끔찍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주식까지 건드리는데 주인공이 그동안 이제 PC방에서 계절이 계속 바뀌는 동안 공부했던 그 투자에 대한 공부 베이스랑 그거 가지고 투자 자문 카페를 차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성공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분석을 엄청 잘하거든요. 일단 머리가 되게 좋다는 설정인데 또 설득하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해서 설득의 심리를 완전 잘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역을 내세워서 강의를 하는데 그 대역한테 말할 때 액션이랑 악센트 하나하나까지 전부 코치를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투자 전문가를 연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뢰를 어떻게 잘 주는지 아니까 네네. 이게 통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중소엔터의 주가가 오른다라고 했는데 3만 원에서 13만 원을 찍어요.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되게가 아니라 다들 주식 좀 하시나 봐요. 맞죠. 공감툰이네요. 저는 주인공하고 공통점이 좀 많습니다. 갑자기 슬픈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13만 원을 찍었는데 이 기업을 공매도 때려버린 투자 기업이 또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하고 얽히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3만 원으로 올라간 주가를 다시 내려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작전을 짜고 언론 플레이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메인인 가수한테 이제 물을 이고 이제 뭐 밈 재창조해가지고 짤을 뭐 재창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작가가 밈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신박하게 까고 이렇게 신박하게 언론이 흘러가는 걸 너무 잘 표현했다. 그래서 막 이제 팬이랑 안티랑 온라인에서 싸우는데 그걸 와 싸움 맛집이다 둘 다 물어뜯자 하는 막 이제 진짜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편을 너무 잘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주식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엔 그 모든 걸 다 꿰뚫는 건 주식인데 이 주식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중반부부터 거의 범죄 느와르예요. 이 엔터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나중에는 싸우고 납치하고 마약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그런 만화거든요. 재밌겠다. 네, 여기까지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해서 거기까지 굴러 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약간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 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게 되게 재미있는 만화입니다. 보셨어요? 네. 근데 한 20화까지는 주인공 이해 진짜 개 패고 싶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격하다. 한 26화쯤 보면 그때부터 얘가 사랑구실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고 보시다가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가 55화부터 60화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여기서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배우 세력을 캐라는 애들이 이제 납치해서 고문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납치 수주한 애들이 집에 데려다줘요.
현금도 2억 줘요. 뭐지? 왜? 주인공이 신의 아가리어터예요. 진짜 입을 겁나 잘 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 말하는 건 다 구란데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듣고 싶은 말 빨리 맞춰가지고 너 이거 필요하구나. 근데 이거 가지고 이용하면 너한테 좀 뭐 좀 뜯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머리가 되게 빨리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구락간 것 때문에 진짜 더러운 거래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완전 개판이 돼서 서로 싸워요. 서로 목적이 다 다르니까 난장판으로 싸워서 이 독자도 약간 이 흐름에 휘말려서 개판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 어떤 화의 마지막 컷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즈음의 어떤 화 마지막 컷이 주인공 얼굴만 나오는데 이 상황이랑 너무 상반돼요. 그래서 이 표정을 보는 순간 독자가 좀 뭔가 상황 파악이 천천히 되면서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그래서 한 컷으로 천천히 알아가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면 좀 살짝 소름도 돋고 그래서 이런 완급 조절을 되게 잘하는 작가여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한테 당하는 멍청한 흑우에서 모든 것이 새까매지는 흑우가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 프롤로그에 그거 뭔가 후반부 분위기가 사채꾼 우시지마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한데 그 정도로 저는 후쿠모토 생각했었거든요. 그 카이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좀 고문하는 거에선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한국적인 걸 더 많이 담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막 사채 관련된 거는 크게 비중이 안 나오고요. 네. 그 사채를 쓰긴 씁니다. 나오겠지. 나올 수밖에 없지 그 코드가. 주인공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26화까지 보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진짜 너무 효도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강제 효도 주인 만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그 이후 보면은 정말 저 이거 반 이상 소장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혹시 부기영화라고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부기영화라 영화 리뷰하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 만화에서 주식 영화 중에 작전이라고 네, 그걸 리뷰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쓰디쓴 현실을 리뷰해가지고 누군가한텐 주식의 프롤로그가 될 거고 누군가는 주식의 에필로그가 될 거다. 이거 보고 돈 만지겠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 보고 나 주식 안 할 거라고 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라 했는데 저는 이게 제 주식 인생의 프롤로그 같은 만화여가지고 안돼. 와. 그렇게 저도 코인을 먼저 했거든요. 코인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카카오를 11만 원에 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 엔비디아면 믿읍시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웹툰에 있고요. 유베텐 늑슬 작가의 흑우라는 작품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주식을 전혀 모르셔도 초반에 용어를 다 설명해줘요. 그림으로 되게 잘 설명하거든요. 네, 작가분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았는데 이런 걸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봤다가 이제 용어 아니까 주식할 수 있겠지라는 뽕이 차가지고 위험한데요 이거? 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냥 만화는 만화일 뿐이니까 나중에 제가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유성현인데 유성현을 끝까지 봤다면 주식을 좀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완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 다 천천히 보시고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총 6명인데 3분 정도 했으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 와서 다시 만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동안 지금 여러 가지 표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뭐 쉬는 동안 아까 전에 성현선 작가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지렁 작가님의 클라우드 펀딩 이제 제가 98%인 상태에서 사가지고 102%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사교 클럽 이 녹음에서 지런 작가 이름이 한 6번, 7번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인가에 대해서도 어쨌든 방송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주시고 그리고
상호조아님께서도 펀딩 하신 거죠? 저 여기가 있는데 네, 그 요번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고 나서 이러다가 나만 안 좋다는 거 아닌가 하고 쫄려긴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런 작가님의 펀딩은 100% 성공이 되었다는 걸 여기서 선언하도록 하고요. 자, 제30회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 이제 후반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팬 작가님 오늘은 어떤 작품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네이버 메일 플러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김강팔 작가님의 종말 권유를 들고 왔습니다. 오호. 잠시 조용한 건 다들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검색하시는 동안 작품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날 그 검은 연기는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 먹은 음식으로. 이 괴이한 현상은 인간들이 대처할 틈도 주지 않은 채 퍼져나가기만 하고 상황은 점점 혼란 속으로 빠지는데 이것이 작품 소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병으로 다 자기가 제일 최근에 먹은 음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병은 아니고요. 이 검은 연기 때문에 이 검은 연기를 보거나 닿으면은 이 먹은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난 타로 밀크티로 변하는 거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괜찮죠. 영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오, 되게 신기하다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이게 음식으로 변하는 거는 한 4화부터 나오고요. 돼지 족발을 먹으면 돼지로 변하고.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하는구나. 네, 망고 빙수를 먹으면 망고로 변하고.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개털이나 고양이 털을 실수로 먹어도 뭐 개나 고양이로 변합니다. 뭐 상황은 그야말로 패닉이죠. 범인류적 재난 사태에 직면한 인류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와중에 마침 대통령을 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회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후보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보려고 하지만 그곳도 이미 검은 연기로 잠식당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주인공인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이자 지금은 현 일반인인 주인공 권희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산으로 도심으로 이곳저곳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는 동안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그냥 물리적으로 헤어져요. 물리적으로 헤어지게 되고 강조하시네요. 네, 그리고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도 하게 되고 이동하면서 겪게 되는 사람들의 이중잣대와 사회적 편견, 강요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되고요. 주인공은 그런 옳지 않음에 대해서 조금이나 맞서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왜냐? 자신은 연기에 잠식되어서 손에 날개가 생겼거든요. 음식으로 이미 살짝 변한 상태예요. 닭강정을 먹었기 때문에 닭으로 살짝 변한 상태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약간 모던한 아포칼립스 로드무비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재밌겠다. 그림도 되게 이뻐요. 네, 그림이 굉장히 예뻐요. 맞아요. 되게 섬세하게 그리시네. 네네. 하지만 그림이 예쁠 때는 굉장히 예쁘지만 잔인할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그립니다. 네, 4화부터 그 잔인한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요. 4화부터 봐야지. 네, 4화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부터 도파민이 엄청 나와요. 4화부터 저 이거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남자친구가 병원 가서 뭘 보는지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거 말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말해요. 스포 안 되는 선에서 말할게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메추리알로 변했고 네.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병원에 가서 그냥 1층에 현층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망치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가고 여러 다른 층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거에 정말 표현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다 약간 조금 눈물 찔끔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주인공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맞서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주인공을 여전히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죠?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물론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또 평범하게 그런 주인공을 도와주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권유는 연출이나 미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메시지가 정말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만화의 주된 메시지가 사람은 혼자가 아니며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도 동감하는 말이라서 공감하면서 이 만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초반에 어둡고 답답하던 주인공이 점점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진짜 정도 성장형 전개를 원하시는 분께 종말 권유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작가님 성함이 김강 숫자 8이네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들으니까 약간 타무라 유미 작가님의 세븐시즈 생각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성장형 여자 주인공 그 부분에서. 네. 여자 주인공이 정말 강력하게 각성을 합니다. 이것도 재밌겠다. 당장 시리즈 그 표지 썸네일 같은 것만 봐도 되게 이제 제목이 종말 권유라 가지고 어두운 분위기인데 지금 그 여자 주인공은 활짝 웃고 있잖아요. 되게 이질적이게 느껴지면서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두려운 감정 같은 거를 극대화시켜서 이제 되게 사람들의 첫 표지 보자마자 관심을 끌 것 같이 이제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종말 권유라는 이 제목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스포일러 그 자체예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 이 작품 좋아해서 봤는데 저는 이 작품이 메일 플러스에 되게 적합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어요. 일단 그 연출 같은 게 이제 다른 요일에 연재되는 연출하고 특히 초반 보시면 되게 많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작가님 출판 형식이네. 네, 출판 형식이기도 하고 이제 뒤로 가면은 초반에는 그래도 채색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뒤로 갈수록 이제 흑백 베이스에 이제 포인트 컬러들을 넣는 식으로 더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메일 플러스여서 조금 더 자유롭게 시도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작품이고 저도 되게 잘 만든 작품이고 재미도 있어가지고 메일 플러스에서 연재되는 작품들 중에 좀 꾸준하게 챙겨보고 안 밀리고 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웃고 계시는 표지라고 했는데 약간 이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딱 보기엔 약간 실성한 듯한 네. 그런 표정이라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약간 이 사람들 간의 이 그래도 인간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작품 같은데 뭔가 종말을 권유한다는 거는 이 뭔가 종말 자체가 약간 하면서 약간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쁜 거를 약간 다른 사람한테 권한다는 거 자체가 약간 아까 말하신 메시지랑 제목이 약간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롭네요. 그쵸. 이게 곧 있으면은 한 1, 2개월 정도 있으면은 완결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습니다. 꼭 봐주시길. 네이버 웹툰 플랫폼은 많이 써왔지만 뭔가 메일 플러스 작품은 네, 전 처음 봐가지고 네, 되게 이런 연재 시스템도 지금 네이버에서 도입을 했구나. 근데 신기한 생각이 드네요, 조금. 네, 좀 됐어요. 작년에 한 거라서. 네, 좀 됐고 메일 플러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요일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시도되는 느낌이거든요. 메일 플러스에서 연재되는 작품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고 싶은 분들은 메일 플러스에서 어떤 작품들 연재되고 있는지 좀 내가 좋아할 만한 작품 있는지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강8 작가의 김강 숫자 8입니다. 김강8 작가의 종말 권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웅님 오늘 가져오신 만화는 어떤 만화인가요? 네, 제가 가져온 만화는 이제 갈로아 작가님의 만화로 배우는 진화 시리즈입니다. 와, 네. 물론 여기서는 작가 이름이 김도윤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본인은 갈로아라고 적혀지길 바랬었는데 왜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냐고. 세 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세 권 다 그렇게 있어요. 네, 뭐 아무튼 이게 원래는 이제 예전에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연재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 채널 그 페이지가 파져가지고 거기서 연재를 하시다가 그게 묶어가지고 한피피즈에서 이제 만화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게 영재학교나 과학고 다니는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야밤의 공대생 만화와 되게 함께 많이 봤던 작품인데 센세이션 했죠, 곤충의 진화. 네, 되게 센세이션을 했죠. 그 센세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밈도 엄청 잘 활용을 하시는데 반면에 지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연재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생이지만 연재 당시에 대학생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학원생 거의 박사 말년 정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만화를 그리셔가지고 네, 되게 배우면서도 재밌게 봤다 해서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 갈로아 작가님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표정을 보면은 천재의 광기를 볼 수 있어. 맞죠. 눈이 약간 사배관처럼 돼서 웃으면서 곤충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듯한 그 천재의 광기 같은 게 느껴지죠. 네, 맞아요. 뭐 사실 그 옛날에 그 방송 같은데 본인 집 같은 거 나갔던 것 같은데 막 곤충 표본들 엄청나게 막 쌓여 있고 전시해 놓고 그랬던 거를 고등학생인가 뭐 중학생 때부터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사실 예전에 이제 곤충 DC 인사이드 곤충 갤러리였나? 거기서 자기가 이제 곤충 직접 요리해서 먹어보고 그 후기 같은 거 막 올리시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궁금할 수 네. 있지. 네. 근데 그걸 정말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 정도는 돼야지 진짜 덕후라고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감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갈로아 작가님은 이 말씀하신 곤충의 진화 이런 작품도 있지만 또 웹툰도 엄청 유명한 작품이 있죠. 오디세이라고. 레진에서 2016년부터 연재를 했었고 최근에는 2만 배에서 다시 재연재되고 있나 봐요. 그리고 텀블벅에서 지금 이 오디세이 책 다시 재출간한다고 펀딩 중에 있는데 이건 우리가 돕지 않아도 이미 갈로아 작가님이시니 이미 저 세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오디세이 말고 또 여성 수학자 관련한 만화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목 기억이 안 나네요. 숙녀들의 태아였나? 숙녀 네, 한번 찾아볼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숙녀들의 수천 많네요. 수학 동화에서. 맞아요. 그게 수학 동화에서 나왔어요? 네.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네, 알죠. 가리지 않아. 출판사 맞아요. 플랫폼을 가리지 않아. 안 그래도 뭐 저번 주에 이제 만화 그 압줄라님이랑 갈로아님이랑 같이 맞아요. 네, 사인회를 여셔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다 사인 받아왔거든요. 책. 예, 물론 아쉽게도 예전 시간 많았을 때 사인회 시간이 많으면 원래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나 이제 곤충이나 공룡 같은 걸 그려주시기도 하시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러지는 못했고. 그 사인본 3개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추첨으로 드리는 건가요?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곤충의 진화도 들고 오셨고 그 다음에 밑에 1권이 곤충의 진화, 2권이 공룡의 생태, 3권이 멸종과 진화인데요. 이제 3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간이 됐냐면은 이제 그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제 만화 한 권을 만들게 될 만한 양이 쌓여버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다음 권으로 넘어가든가 해야겠다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나를 멸종과 진화라고 하셨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그 천재의 개슴츠레한 면이 없어요. 그 광기와 함께 개슴츠레한 느낌이 어두운 느낌이 있는 천재들은 꼭 있거든요. 근데 갈로아 작가는 항상 보면 빛의 갈로아 같은 느낌 되게 밝으시고 되게 밝은 너드형 되게 밝고 에너지가 좋아요. 같이 뭔가 인터뷰만 봐도 되게 에너지를 받는 것 같고 그런 분이셔서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친절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이제 너무 이제 본인 지식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이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더라고요. 이제 압둘라 작가님이 그 바퀴벌레 같은 애들 무서워해가지고 집에 바퀴벌레 들어왔는데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고 이제 그 갈로아 작가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갈로아 작가님은 막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름철이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수컷이 날아 들어왔을 것이고 그 통로로 막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퍼지지 않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퇴치를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논리적으로 막 전개를 하셔가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는. 그 부분은 개슴츠레하네요. 그걸 듣고 왔습니다.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셨구나. 항상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곤충의 진화랑 공룡의 진화까지는 봤거든요. 공룡의 진화 맞죠?
생태, 공룡의 생태. 죄송합니다. 곤충의 진화, 공룡의 생태까지 읽었는데 멸종과 진화는 아직 못 읽어봤는데. 네, 멸종과 진화가 전체적으로 만화책의 완성도는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전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해가지고 그걸 이제 1권에서 피드백을 받고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북극에 탐사하러 가신다는데. 그래가지고 훈련받고 계시대요. 이제 칠레 거쳐서 가신다고. 네. 뭔가 부럽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느낌이라서. 정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로아 작가님의 새 작품 곤충의 진화, 공룡의 생태, 멸종과 진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저건 원체 유명한 작품이라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빈 PD님 오늘 어떤 작품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어떤 작품을 들고 왔냐면 네. 원작은 무라노 마소호님, 그림은 요다 노도카님, 감수는 스기무라 케이님이 담당을 해주신 호박의 꿈에서 취해봅시다라는 작품인데요. 호박의 꿈에서 취해봅시다. 꿈에서 취해봅시다. 리디에 있는 건가요? 예.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관련된 만화를 되게 많이 내는 A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오호. 이게 되게 많은 게 짬뽕이 된 만화인데 일단 기본은 그래서 호박의 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호박색이 술, 그러니까 맥주의 호박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제 맥주집을 교토라는 도시에서 연 어떤 사장님이 이제 그 가게를 잘 경영해 나가는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교토와 그 인근의 맥주 양조장들, 수제 맥주 양조장들에서 파는 맥주를 진짜 취재를 엄청 열심히 해서 그 맥주들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되게 정보를 가득 담은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장님도 계시고 그 사장님의 경영을 도와주는 뭐 친구도 있고 포토그래퍼도 있고 뭐 전에 만났던 이혼한 아내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 일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맥주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또 굉장히 다양성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삶의 게이도 나오고 중간에 폴리아모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6권이 나온 지 이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오늘 딱 6권을 봤거든요. 근데 6권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기시다 엔저 현상 좀 어떻게 해결을 해봐라 이런 그런 글씨가 있어서 읽고 어머 이게 웬일이지 하고 되게 놀라면서 본 기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맥주 만화이면서 어떤 만화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잘 한 갈래로 잡히지 않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만화를 보면은 그게 적절하게 짬뽕이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점이 되게 재미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를 비롯해서 술을 하나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서 네,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맥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또 저처럼 맥주를 못 마시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뭐 마시고 싶은데 술이 좀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맥주라는 것을 즐기는 어떤 방법을 소개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층위에서 즐길 수 있는 만화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취재에 기반해서 맥주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이 되게 재미있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 전달 만화를 이제 완전 전문성 있는 뭐 갈로아 작가님처럼 저한테 뭔가 전문 지식을 전달해준다 이런 만화가 아닌 이상 좀 덜 즐기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만화는 제가 완전 모르는 맥주라는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도 되게 잘 와닿는다. 뭔 말인지 알 것 같고 왜 사람들이 맥주를 좀 즐겨 먹는지 느껴진다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점은 제가 교토라는 도시를 일본에서 좋아하고 자주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의 지역성을 되게 잘 살린 만화라서 이 도시에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또 더 각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작가님이 엄청난 취재에 기반하여서 네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다양한 희노애락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군요. 네. 재밌겠다. 감수가 엄청 그래서 책 뒤에 보면은 취재 협력 뭐 어디 책
자료 기반 어디서 찾았는지 어디 하고 출처가 엄청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취재력을 자랑하는 만화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PD님이 감수를 꼭 같이 읽으신 거군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무라노 하소호라고 하는 원작자라는 분이 취재를 한 분인 것 같고, 취재를 해서 이 이야기를 세팅하는 신분 것 같고, 그리고 요다 노도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만화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중간에 뭐뭐 나오는지 얘기할 때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술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있거든요. 근데 교토잖아요. 교토인데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니치 나와가지고 이제 알바를 하는데 자이니치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유권에 거의 되게 많은 에피소드를 할애해서 그려준 것도 최근에 자이니치 다룬 만화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서 그 점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네 이 만화는. 예. 뭔가 식객의 일본 버전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식객의 일본 버전. 그거랑은 좀 달라요. 식객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제 제가 트위터에서 무라노 마소 작가님께서 올리신 트윗을 봤었는데 여기서 이 6권에 보시면 이 혼자만 보고 있어요 지금. 6권에 보시면 이 여자 캐릭터가 이 남자 이거를 아직 사놓고 아직 안 읽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트윗의 맥락상 남성으로 보이는 캐릭터에게 알았지 내 동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남성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이 여자 캐릭터한테 내 언니라고 하는 장면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보고 보통 요즘에는 보통 한국 그 사용법에 따르면 이 남자가 여성을 말할 때는 누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작가님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의도한 거다. 이건 트윗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자기는 한국인이 아니라서 직접 사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한국말을 이런 식으로 남성이 언니라고 부르거나 여성이 형이라고 부를 때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 만화에 이렇게 쓰신 거라고 하는 걸 보고 형 읽어야겠다 사놓지만 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저런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 보고 언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여성분이 형님 이러면서 따라다니거나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평소에 그냥 자기들이 어떤 관계로 맺혀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생각해보니까 작품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봤던 게 드라마 추노에서 이제 시대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정도. 뭐 그렇게 우리가 사는 데는 되게 자연스러운 용어인데 작품 안에서는 저런 태도는 잘 못 본 것 같긴 하네요. 네. 되게 그런 거에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그냥 다 녹아내서 그냥 우리 일상처럼 끌어내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시는구나. 재밌겠다. 그래서 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은 만화라는 생각을 보면서 매권 보면서 하고 있어요. 취재한 거가. 네, 여러모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보면 배고파질 것 같아요. 음식이 많이 나오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권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건 되게 많네. 뭐 보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잠깐 서로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어떤 걸 볼 건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들고 온 거는 이상한 녀석들 테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아까 궁전이 아니고 공전의 뭐라고 하셨죠? 공전 노이즈의 공주. 공전 노이즈의 공주라는 작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흑우라는 작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종말의 권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저 세 권 다 읽어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만화로 배우는 그냥 진화 시리즈라고 얘기하면 돼요. 만화로 배우는 진화 시리즈, 그리고 다빈 PD님께서 호박의 꿈에 취해봅시다 라는 작품 가져왔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더 제 기준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많네요. 그래서 뭐 보실 겁니까? 지난번엔 부족했다. 그렇지. 서운하다. 제 흥미를 끄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공전의 공주인가 이거는 락밴드 이야기라서 한번 보고는 싶고, 흑우도 재밌을 건데 제가 주식을 안 하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좀 원시인 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반응을 한 거죠. 저도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네네. 왠지 아까 얘기했던 나에게도 에필로그가 될 것인가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럼 안 보는 게 낫지 않을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종말의 권유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종말 권유. 종말 권유. 갈로아 작가님 건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해준 호박의 꿈에서 취해봅시다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요즘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왜요? 시간이 없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없어서. 진짜 없어. 맨날 일이 새벽에 끝나는데 네네. 아무리 성수라도 새벽 2시에 혼자 오는 고독함 한 잔 주시겠어 이런 술집 없거든요. 편의점 말고 없죠. 없어. 그래서 맨날 술을 못 마시고 있는데 호박의 꿈에서 취해봅시다를 저는 볼게요. 저희 리디북스에 있습니다. 네. 벌써 사두셨어요? 네. 어느새 사뒀대. 근데 이거 되게 보고 싶네요. 왠지 그 취재에서 오는 맛? 근데 갈로아 작가님은 취재라기보다는 연구. 나의 뇌에 있는 거를 쫙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약간 취재 향기가 날 것 같아서 한국에서 취재 만화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호박의 꿈에 취해봅시다. 이거 작품 볼 생각이고요. 상호조아님은 어떤 작품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호박의 꿈에서 취해봅시다는 제가 이미 샀으니까 논외로 치고 저는 종말권유 이거 그림체가 너무 이쁘고 아포칼립스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로맨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 충격을 사화에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남자가 잘생겨야 됩니다. 자, 버터팬님은 어떤 작품 보시겠습니까? 저는 술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호박이 꿈에서 취해봅시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표 2표 받았어요. 네, 그러면 다비님은 어떤 작품? 저는 사실 이 테드? 테드 말고는 다 봤어요. 그 갈로아 작가님 거는 사실은 이제 공룡의 생태만 봤는데 왜냐면 제가 곤충을 무서워해서 곤충의 진화는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도전. 그래서 곤충의 진화를 또 안 봤고 멸종과 진화도 안 봤는데 멸종과 진화가 가장 만화로서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저는 테드도 보고 멸종과 진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중에 그럼 뭐부터? 테드가 여기 있으니까 테드를 먼저 볼게요. 네, 저 사인본 저희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귀한 것을. 계속 노리시네. 네. 언젠가는 선우님을 화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선우님은 어떤 작품 보시겠습니까? 저는 흑우 보고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는 감정이입을 돈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또 뭐 연봉 협상 시즌이기 때문에 벌써요? 네. 보통 그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저희 내 다니던 회사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가인데 이제 사이클이 2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돈을 그냥 계속 섞여만 두면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흑우를 통해서 물론 사채콘 우시지마도 봤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거 한번 재밌게 보고 싶어서 흑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흑우 저도 재밌게 볼 것 같긴 한데. 자, 수미님은 어떤 작품 보시겠습니까? 사실 다 볼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좀 그래픽 노벨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이상한 녀석 테드 이게 좀 저는 사실 저도 만화를 하나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분석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홀로서는 많아서 오세요. 저 안 그래도 언제쯤 들어가야 되지 하면서. 정말요? 이거 갑자기 제대로 죄송합니다. 손님이셨는데. 네. 일정이 픽스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드 작품 한번 보실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분들은 자주 오셨었고 그랬었는데 수미님은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녹음한 게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저기서 할 땐 좀 막 비속어 막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안 쓴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더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흑우는 이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다음 차기작도 할 수 있다. 근데 차기작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화까지 돼가지고 빨리 차기작을 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이드비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오프라인에서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이라는 걸 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만화복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하나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지금 세종시 쪽에도 저희 같은 이런 사교 클럽을 하나 만드시려고 문의가 왔어요. 저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자세한 건 안 알려주고 있어.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한번 떠보는 건데 모든 비법을 다 전수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말씀을 자랑 삼아 한번 해보면서 네. 저희는 또 7월 말쯤에 이번에는 7월 5일 날 하게 됐는데 그 서울국제도서전 때문에 일주일 밀린 거거든요. 7월에 그래서 7월 말에 다시 시간을 보고 맞춰서 30일에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뵐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